안녕하세요. 준서연맘이에요. 얼마 전 10개월이 된 서연이와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아기와 여행을 하려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요. 아기와 여행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야 엄마도 아기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행 갈 때 챙겨가면 좋은 꿀템들과 제가 서연이랑 편안하게 여행 다녀온 11가지 팁을 정리해 보았어요. 제가 알려드린 아기와 여행 편하게 하는 작은 팁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맘님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기를 데리고 여행할 때 조금 더 편안한 여행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어디로 숙소를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요. 신혼 때부터 워낙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첫째 키우면서 정말 많은 숙소들을 경험해봐서 집 떠나 멀리 가면 아기도 고생하고 운전하는 남편도 고생을 한단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 여행으로 갔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엔 부모님을 모시고 또 다녀왔는데도 또 만족했던 곳입니다. 저희가 한 달 반 전부터 예약을 했는데 이미 그때도 예약이 많이 찬 상태였어요. 그곳은 바로 충북 제천에 위치한 리손 포레스트입니다. 리손 포레스트의 최대 장점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를 꼽을 수 있어요. 차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서울 근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죠. 아기들은 장시간 자동차를 타면 무리가 될 수 있기에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는데요. 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40분 정도는 서연이가 잠을 잤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 기저귀도 갈고 호두과자도 먹고 한 텀 쉰 후 마저 40분을 더 달려 충북 제천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라 운전하는데도 큰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행을 늘 다니면서 저는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객실 예약을 한 후에는 예약실이나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서 아기 용품은 어떤 것들이 대여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기 침대, 가습기 정도는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고 그 외에도 젖병 소독기, 욕조 등등 숙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예약을 해둬요. 리조트나 호텔마다 구비되어 있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이 되지 않고 선착순으로만 대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리솜 포레스트에 도착한 후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베이비 체어와 욕조를 대여할 수 있었어요. 다른 호텔이나 리조트에는 베이비 체어가 없는데 리솜에는 베이비 체어가 있어서 이유식을 먹을 때나 간식을 먹을 때 가족들이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눌 때도 잠시 앉혀두기도 하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너글 욕조도 빌려주셨는데 목욕시킬 때 너무 편했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침대는 대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 오기 2주 전에 휴대용 베이비룸을 준비해뒀다가 가져갔어요. 침대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서연이가 지금은 기어다니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호기심이 많은 시기라 구석구석 기어다니며 탐색을 하고 돌아다녀서 늘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베이비룸을 이용해 행동 반경을 줄여주었어요. 베이비룸을 펼쳐서 그 안에 요를 깔아주고 위에는 방수매트를 깔아준 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서연이도 그 안에서 안정감이 느껴졌는지 보채지 않고 꼼지락꼼지락 자기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리조트여도 바닥을 여기저기 기어다니게 하는 것이 위생적이진 않을 것 같아 휴대용 베이비룸을 준비해간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도 재울 수 있어서 침대에서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기간 동안 이 휴대용 베이비룸을 너무 잘 사용했어요. 10개월이 된 서연이는 아직도 우유를 3번에서 4번 정도는 먹고 있어요. 젖병과 분유포트는 필수로 챙겨가야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던 것이 휴대용 분유포트와 마더케이 휴대용 젖병이에요. 일회용 젖병 비닐에 분유를 넣고 물을 부어서 일반 젖병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나중에는 젖꼭지만 소독하면 되기 때문에 저녁에 젖병 소독 시에도 끓인 분유포트 젖꼭지만 퐁당 넣어 소독하면 돼서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이 휴대용 분유포트는 부피가 작아서 캐리어에 쏙 들어가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분유를 일일이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저는 휴대용 분유통을 준비해서 3일치 분량의 분유를 담아 가져갔더니 짐이 확 줄었어요. 이유식은 후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시판 이유식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에 담긴 이유식이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서 끌래 이유식을 먹이고 있어요. 유리병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데펴도 돼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3일분 이유식과 간식 퓨레를 아이스팩에 잘 포장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묵은 객실 안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밖에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서연이가 먹을 이유식을 미리 데펴서 가지고 나와 저희가 식사할 때 함께 이유식을 먹였어요. 여행 갈 때는 주로 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베이비 체어에 자주 앉힐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늘 서연이를 앉히기 전에 소독 티슈로 아기의 손이 닿는 부분은 꼭 한 번은 닦아주어요. 그래야 위생적으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밖에서는 아기 입주위나 손을 닦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제수건 대신에 건티슈를 챙겨가는 것도 필수예요. 물티슈로 닦으면 아기 피부가 약해서 바로 발진이 생기는데 건티슈는 물에 적셔서 입을 닦아줘도 가제수건처럼 아기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아 사용하기 편리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옷이 젖거나 더러워지면 바로 갈아입힐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휴대용 빕도 넉넉히 챙겨갔어요. 둘째 날 오전에는 숙소에서 스파 갈 준비를 했어요. 스파에 가서 놀면 적어도 3-4시간은 소요될 것 같아 그 시간에 필요한 짐들을 미리 챙겼어요. 서연이 수영복과 갈아입힐 여벌옷, 이유식과 분유, 그리고 분유 탈물, 기저귀, 소소한 장난감 등을 방수가 되는 기저귀 가방에 따로 정리해서 이너백에 잘 넣은 후 기저귀 가방에 쏙 넣어 이 가방만 들고 가면 되도록 잘 챙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서연이 짐은 늘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오히려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편안한 여행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손 포레스트 안에는 스파가 잘 되어 있는데요. 물이 따뜻해서 아기 데리고 놀기에 좋았어요. 바깥에도 스파가 있는데 추운 날씨라 아기를 데리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첫째랑 아빠는 노천 온천을 마음껏 즐긴 것 같더라고요. 서연이도 보행기 튜브를 챙겨와서 놀았는데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오빠랑 아빠랑 첨벙첨벙 놀다가 엄마랑 따뜻한 자쿠지에 들어가니 슬슬 졸음이 오는지 제 품에 안겨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를 오래 하지는 못하고 나왔는데요. 씻는 곳에 아기 욕조가 다 비치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해간 아기 바디워시로 편하게 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리손 포레스트는 객실당 한 번은 무료로 골프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골프카트 타는 승강장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면 가족 인원수에 맞는 골프카트를 배정해주고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골프카트에 탑승해 리손 포레스트를 전체적으로 둘러보며 올라갈 수 있어요. 카트를 타고 올라가셔서 정상에 있는 별동 카페에서 좋은 경치도 보시면서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며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거기서 저희는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부모님과 대화도 나누면서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외에도 리손 안에는 가족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탁구장도 있어서 좋았어요. 아빠랑 아들이 탁구를 열심히 쳤네요. 참고로 탁구장 이용은 무료예요. 리손 포레스트는 포레스트와 레스트리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손 포레스트에서 숙박을 하려면 골프카트를 탄 후 이동을 해야 해서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이용하려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레스트리 G40 객실을 예약했어요. 레스트리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이라 깨끗해요.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 리솜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에도 레스트리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솜 안의 식당들이 대부분 맛집이에요. 첫 번째 간 곳은 모요라는 일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여기서 우동이 들어있는 따끈한 나베를 꼭 드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외 돈가스나 카라아게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온 여행이라면 들바베라는 한식당도 추천드려요. 한정식이라 돌솥밥에 생선, 제육볶음, 밑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과 함께 제대로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추천드릴 곳은 써니브리즈라는 곳이에요. 호텔 조식 대신 써니브리즈 브런치 카페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는데요. 상큼한 샐러드에 프렌치 토스트와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고 부모님 입맛에도 잘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트리 1층엔 마묵 라운지 카페가 있는데요. 베이커리류와 커피를 즐기면서 책도 보고 LP판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저희도 마묵 라운지에서 서연이랑 같이 책도 보고 베이커리가 나오는 시간에 빵과 커피를 사서 아침을 간단히 먹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희는 리손 포레스트 안에서 온천도 하고 잘 먹고 숙소에서도 편하게 잘 지내다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와 함께 하는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리솜 레스트리를 적극 추천드려요. 제가 여행 가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서연이 애착 장난감들을 챙겨간 것이었어요. 서연이가 요즘 잘 가지고 노는 튤립 사운드북과 보드북, 그리고 치발기 몇 가지 장난감을 챙겨갔는데요. 저희가 짐을 싸거나 할 때 설치해둔 휴대용 베이비룸에 서연이를 잠시 넣어두고 장난감을 주면서 놀라고 하니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장난감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쉬운 집에서 잘 노는 장난감도 여행 갈 때는 꼭 챙겨가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갈 때는 아기 짐은 무조건 넉넉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보통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 주위에 마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급하게 이용하려면 휴무일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짐을 줄여서라도 특히나 아기 옷과 기저귀는 필수로 넉넉히 챙겨가려고 해요. 그래야 여행 내내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행 짐들의 부피를 컴팩트하게 줄여줄 압축 파우치와 캐리어 포켓이 있는 기저귀 가방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기 짐이 많기 때문에 짐을 쌀 때는 무조건 컴팩트하게 짐을 압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짐이 분산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여행 가서 필요한 물건 찾느라 힘이 빠지기 때문에 파우치에 정리를 잘 해서 짐을 싸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텔에서 캐리어를 펼쳤을 때 어디에 무슨 짐이 있는지 잘 찾을 수 있게 정리해둬요. 그리고 이번에 가져간 기저귀 가방 뒷면에 캐리어 포켓이 있어서 캐리어에도 호환이 되어 캐리어 위에 기저귀 가방을 올리고 이동할 수 있어서 어깨도 아프지 않고 아주 손쉽게 이동이 가능했어요. 2박 3일간의 호캉스를 마치고 체크아웃을 한 뒤 저희는 호수 중에 가장 큰 충주호의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케이블카가 유모차도 들어갈 만큼 엄청 크더라고요. 정상에서 멋진 경치를 보고 바람도 쐬고 오니 가슴도 뻥 뚫리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이 되더라고요. 서연이는 이번 가족여행을 통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돈독해지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더 똘똘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편안하게 하는 11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유식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과 팁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